에이테크는 지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죠. 기갑 장비의 보호가 없으면 일반 보병들은 괴멸당한다. 그럼 모스크바 인근에 가서 스톰 섀도우를 쓰면 푸틴의 크렘린 궁도 때릴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허용한 거죠. 뭐 때문에?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인민군 파병이라는 북한군 파병이 트리거가 됐다. 쿠르스크를 단기간에 점령하려는 푸틴의 계획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결국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죠? 우크라이나를 수도를 때리는 거죠. 미국 대사관이나 서방 대사관의 오폭 형태로 보복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전략 폭격이죠. 전쟁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전술 폭격이 아니죠. 무차별적인 폭격이 될 겁니다. 3차 대전을 한다고 그러면 웃죠. 미국도 냉소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나하고도 싸우는데 지금 푸틴 정권이 코피 터져 있는데 나토 전체랑 싸운다고요? 미국과 싸운다고요? 짖는 개는 무서워서 짖는다고 그러죠. 3대 대전 일으키면 조용히 일으키면 되지 저렇게 거품을 일이 없죠. 그만큼 러시아가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푸틴은 그냥 여기서 전쟁 그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테크스는 뭐의 약자냐면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뜻이 이게 약자가 에이테크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미사일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전략사령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선에 있는 군단장들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사용하게 만든 게 바로 에이테크스예요. 단일 탄두를 쓸 수도 있지만 집속탄을 쓰게 되면 약 950개의 수류탄이 탄두에 들어갑니다. 수류탄 한 개의 살상 범위가 15m거든요. 950발이면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축구장 서너 개 면적에 수류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인명들은 모두 살상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무기죠. 기갑 장비의 보호가 없으면 일반 보병들은 괴멸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에이테크스 사용을 왜 허가하지 않았느냐면 러시아 영토까지 들어가게 되면 보통 후방 기지들은 이 300km 이내에 다 들어있거든요. 가까워야 후방 군수보고를 하니까 여기가 모두 괴멸되거든요. 그럼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나토와 바이든 입장에서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으면 저쪽에서 괴멸적인 방식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게 전술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 사용 가능성 때문에 효용성을 알면서도 허가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에이테크는 지대지고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는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비행기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원래 560km입니다, 사거리가. 근데 이제 국제법상 250km까지만 제한한 게 수출용이거든요. 560km를 줬다면 어마어마한 거고, 그 모스크바 인근에 가서 스칼프나 스톰 섀도우를 쓰면 푸틴의 크렘린 궁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허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허용한 거죠. 뭐 때문에?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인민군 파병이라는. 끝없이 무기와 병력이 온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명분이 된 거죠. 양쪽이 레드라인을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열세인 상황에서 병력까지 왔으니까 북한군 파병이 트리거가 됐다. 균형추가 기울었죠. 러시아 쪽으로 인민군 파병으로. 트럼프 2기 출범이죠. 2025년 1월 20일. 그 이전에 러시아의 대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죠. 쿠르스크. 면적은 서울시 면적보다 좀 작지만 상징성이 매우 크다. 지금 주 전선이 남부가 아니고 쿠르스크에 아주 좁은 전선에 국한되어 있고 인민군이 지금 여기가 있거든요. 인민군 포함해서 대략 한 5만여 명 병력이 러시아 쪽이고 3만 5천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민군 병력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추가 파병이 된다고 그러면 쿠르스크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의 기조를 어기고 지뢰 사용까지도 허가한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러시아 인민군 파병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깬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쿠르스크를 완전히 뺏기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상당히 급격하게 불리한 쪽으로 가고 대규모 군의 소모도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지뢰를 만일에 사용을 하게 되면 공세를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뢰는 공세적 전력이 아니고 방어적 무기거든요. 쿠르스크 탈환에 대한 러시아의 대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게 지뢰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인도주의적 정책과는 반하는 지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전선이 불안정하다. 인민군이 서쪽부터 4, 2, 5, 1, 4개 군단이 중무장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군 한미동맹과 대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북한의 공세적인 전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뢰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북한군의 공세를 상당 기간 저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DMZ가 중무장한 병력이 대치하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미국도 그걸 인정한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병력이 어디에 있고, 러시아의 주요 시설이 어디에 있고, 또 러시아가 전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정보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크라이나군이 핀포인트 방식으로 그동안 크림반도나 러시아 쪽에 있는 기지들을 타격을 해왔거든요. 그런 정찰 능력은 사실은 상당 부분 미국과 나토가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뭐 양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장거리 사용 권한을 허가했다는 얘기는 정찰 정보도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푸틴의 계획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쿠르스크를 단기간에 점령하려는. 그러면 결국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죠? 우크라이나를 수도를 때리는 거죠. 전략적인 폭격을 하는 거죠. 미국 대사관이나 서방 대사관의 오폭 형태로 보복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 핵 교류를 바꿔서 비핵 국가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공격을 하게 되면 공동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사용 능력을 해줬으니 니들도 같은 적이다 이런 의중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 서방의 대사관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전략 폭격이죠. 전쟁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전술 폭격이 아니죠. 무차별적인 폭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이우 대공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러시아의 능력으로 장기간 대공습은 할 수 없다. 본보기식의 전략 공습은 가능한 상황이다. 3차 대전을 한다고 그러면 웃죠. 미국도 냉소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나하고도 싸우는데 지금 푸틴 정권이 코피 터져 있는데 나토 전체랑 싸운다고요? 미국과 싸운다고요?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다. 왜냐? 트럼프 집권 이전에 푸틴의 목적은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와 크림을 잇는 남부 회랑, 이 회랑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휴전을 하게 되면 푸틴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를 뺏겼거든요, 지금. 쿠르스크를 뺏기게 되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로 러시아 영토를 외국군에게 뺏긴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푸틴 자존심이 아주 큰 상처죠. 그러니까 쿠르스크의 땅 한 평은 남부 회랑에 10평, 100평의 가치가 있다. 인민군까지 받아서 쿠르스크의 대공세를 통해서 영토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서방이 지원한 미사일의 장거리 사용을 허용해버리니까 푸틴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뺏긴 상태에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강비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푸틴한테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무슨 수를 써도 점령지를 방어하려고 할 거다. 또 우크라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축성을 해놨어요. 방어진지를. 3차 대전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미국만 핵이 있나요? 영국도 핵이 있고 프랑스도 핵이 있는데 3차 대전을 일으키면 핵전쟁인데 지금 개수로는 러시아가 약 한 5,500개 핵탄도, 미국이 5,000개지만 관리를 러시아가 제대로 안 해서 쓸 수 있는 핵전력은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 짓는 개는 무서워서 짓는다고 그러죠. 3차 대전 일으키면 조용히 일으키면 되지 뭐 저렇게 거품을 일이 없죠. 그만큼 러시아가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방식이면 트럼프는 하루지만 저는 3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말 못하잖아요. 전 러시아에서 유학했으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통화 되거든요. 그럼 뭐냐? 트럼프 방식은 강제 휴전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안 주면 전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푸틴은요. 이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골마 터진 상태에서 그냥 멈추는 거죠. 뭐 한국전쟁 때 뭐 2년 동안 휴전 협상하는 기간 동안 뭐 공방전을 벌였다.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진영끼리 싸웠기 때문에 끝없던 거고, 우크라이나는 지원을 안 해주면 전쟁을 못 합니다. 푸틴은 그냥 여기서 전쟁 그만하고 싶어요. 2년 반 동안 러시아 병력 소모가 대략 70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그 다음에 전차, 장갑차, 탄약, 이 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모를. 푸틴은 휴전하고 싶죠.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계열만 영토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지,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일부는 이제 그만하자, 희생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현실론이 고개를 들어요. 나토도 분열되어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거든요. 슬라브권이거든요. 원래 슬라브권과 서유럽은 친하지 않아요. 불신이 많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가는 다리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 폴란드 뚫리고 독일이 뚫려버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미국도 여기서 끝내도 되거든요. 트럼프 방식으로는 종전은 아닙니다. 신속한 강제 휴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휴전하면 푸틴 버릇만 나빠진다. 왜? 푸틴이 이기게 되는 거니까. 이 침략 행위를 인정하니까 국제사회가 푸틴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건 아닐 거다, 항전에도. 왜냐? 우크라이나 영토를 강제 점령하는 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계속 될 거거든요. 끝없는 봉쇄 속에 놓이게 될 거거든요. 영토만 점령했지. 핵을 쓰게 되면 그걸로 러시아는 미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안 끝나죠. 미국과 서방이 그걸 그대로 묵인할지 아니면 모스크바를 핵으로 공격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류 역사상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외에 핵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핵이 없었거든요. 만일에 푸틴이 핵을 쓴다 그러면 러시아 미래뿐만이 아니라 자기 미래에도 버리는 거 마찬가지다. 핵을 쓰는 순간 러시아는 완벽한 고립, 지금보다 더한 고립, 중국도 도와줄 수 없다 그때는. 그러니까 푸틴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핵은 못 쓸 거다.